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가 7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증가하면서 구금자들의 자살률도 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 합동 응원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시에서 ICE에 체포된 이민자가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민 단속 갈등이 공항 운영과 지역 경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맘다니 시장이 공개한 행정명령 13호 감사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3월 10일까지 뉴욕시 일대에서 ICE에 체포된 이민자는 5,5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같은 일수와 비교해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포의 절반 이상은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등 이민 법원 주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 심사나 신분 절차를 위해 법원을 찾은 이민자들이 단속 대상이 된 겁니다. 감사에서는 시 기관과 ICE 사이의 정보 공유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정국 등이 일부 이민자 정보를 연방이민당국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의 피난처 도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압박도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 공항에서 국제선 승객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을 중단하는 실행안을 실제로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세관 국경보호국 CBP 인력을 해당 공항에서 철수시키거나 배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국제선 항공편과 화물 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뉴욕과 뉴요크 등 주요 관문 공항에 해외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 관광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 ICE 구금자가 급증하면서 시설 내 자살 사망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구금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에만 7명이 사망해 2003년 ICE 설립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자살 사망자가 연간 0명에서 1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전과가 없는 평범한 이민자였으며 상당수가 적절한 정신과 치료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공격적인 추방 기조에만 급급해 수만 명에 달하는 구금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물질 폭발 위험이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가든그로브를 비롯해 사이프레스, 애너하임, 부에나팍 등 6개 도시 주민 5만여 명에게 발령됐던 대피령을 모두 철회하고 주민들의 귀가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는 공장 내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화학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약 7,000갤런이 담긴 탱크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며칠간 900만 갤런 이상의 물을 집중 투입해 탱크를 냉각시켜 현재 내부 압력과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폭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대기 중 유독가스 배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탱크 균열로 소량의 증기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 점검을 위해 탱크 주변 300피트 구역과 일부 도로는 계속 통제 중입니다.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피해 주민들의 보상 요구와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호텔 할인과 무료 차량 지원 등 주민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애너하임시는 피해 업주들을 위한 경제 피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소기업 업주들에게 연방 중소기업청 SBA의 경제 피해 재난 대출 EIDL 신청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5월 들어 악화됐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중된 결과로 보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3.1을 기록해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와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하는 현재 상황 지수는 121.2로 3.2포인트 떨어지며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74.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준선인 80을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의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전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의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종료 이후에도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존 10% 관세가 연장되거나 재도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월드컵을 10여일 앞두고 비싼 티켓 가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켓을 판매하며 좌석 등급 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팬들을 기만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피파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결승전을 포함해 모두 8경기가 열릴 예정인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의 예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입니다. 먼저 뉴욕주는 표의 좌석 위치를 허위로 안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설명을 보면 피파는 처음엔 경기장을 가장 좋은 위치인 1구역부터 4단계로 구분해 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 구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떼어내 더 비싼 표를 팔았습니다. 새 구역이 생기기 전에 표를 산 사람들은 해당 좌석 배정에서 제외됐고 불리한 좌석을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뉴욕주는 1에서 4구역 배치도가 달라진 점을 포함해 전체 가격 결정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표가 실제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데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월드컵이 뉴저지 주민과 방문객을 착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가장 비싼 티켓 가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파는 처음 판매를 시작한 이후 2차례 가격을 올렸고 결승전 1구역 표값은 11,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이 넘습니다. Those are crazy, those are. You can see better matches, you can see World Cup matches in Europe and you see it for cheap.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사가 피파의 표 판매와 관련해선 가장 심각한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파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회 시작 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합동 응원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축제재단과 체육회 등 한인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들이 합동응원전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모두 3차례의 합동응원전이 준비됐다고 밝히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단체들이 이번에 한 마음으로 한 행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코리안들이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사랑하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동포 사회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한인 사회의 결여,
그리고 성장을 다시 한번 가름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응원전이 저희들이 가능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로스앤젤레스시와 총영사관은 합동응원전이 커뮤니티 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xample of what we want to do all around the city to revitalize our neighborhoods and take advantage of all of the tourists plus all of the locals that are going to be here. 우리 동포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고 또 그 자긍심이 우리 한인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적극 후원합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11일 체코와의 첫 경기는 윌셔 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 18일 멕시코전은 서울국제공원, 24일 남아공과의 경기는 윌셔 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BS 아메리카는 실내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응원전은 가족들과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응원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천후로 캠프 데이비드가 아닌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 중인 이란과 협상에 대해 지금까진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서 처리한다면 불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편없는 합의를 하려 시작한 일이 아니라며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했는데 이번엔 미국이 용납 가능한 장소로 보내란 뜻으로 보입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m doing that for the world. I'm not doing it just for us. And we've had great support from other nations. 이란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오만을 향해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에 동참하지 말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단 대화를 통한 합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히 이란 정권을 교체했다 강조했습니다. 전쟁 성과를 부각하며 협상 막바지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에 노출된 자국민을 본국이 아닌 케냐 현지에서 격리 치료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케냐 현지에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공중보건서비스 직원 수십 명을 파견해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들을 모니터링하고 치료까지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방역 현장에 투입된 정부 소속 과학자와 의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과거 감염병에 걸린 미국인은 모두 본국으로 송환돼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미국은 에볼라 확산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영주권자의 재입국까지 제한하는 등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볼라의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자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1명, 의심 사망자는 221명에 달합니다. 또 인접국인 우간다에서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카운티의 필수 보건 서비스 보건 주민 발의안, 이른바 메저 ER 통과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한 메저 ER은 오는 10월부터 5년 동안 LA 카운티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해 필수 의료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유권자가 $10를 소비할 경우 5센트가 보건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메디켈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무보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 안전망 유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저 ER이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연간 약 $10억 재원이 확보되며 해당 예산은 공공병원과 클리닉 운영, 저소득 주민 의료 서비스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언어와 신분,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은 진료 환자 중 약 60%가 한인 등 아시아계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민 발의한 메저 ER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혼조세를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끝내고 강세로 돌아선 건데요. 어제 나홀로 약세로 마감했던 다우존스는 낙폭의 155%를 회복하며 불과 0.17포인트 차이로 지난주 금요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보합권에서 강세와 약세를 오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공존한 상황에서도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하락하며 일단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이번 5월을 무려 39년 만에 최고의 달로 기록 중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까지 8일 동안 7일을 떨어진 엔비디아는 2주 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10% 하락한 지점으로 후퇴하며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 지출과 함께 내구재 주문과 1분기 GDP 잠정치까지 싹 다 발표되는 만큼 관망세는 짙어졌고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